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진짜일까요? 500년 동안 감춰져 왔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역사의 절반을 오해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옛날 여자들은 평생 한 남자만 섬기며 살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 500년 동안만 그랬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어릴 적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어온 엄격한 도덕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 이전 500년, 고려시대에는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려는 정말 다른 나라였습니다. 918년부터 1392년까지 이어진 고려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새로운 나라의 선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려시대 사랑 노래책들을 모조리 불태운 겁니다. 세종대왕 시절 기록에는 고려의 노래들은 남녀가 서로 즐기는 내용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려시대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 너무나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의 가장 놀라운 점은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평생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라야 했고 호적에도 겨 몇이라고만 적혔죠. 하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아들, 딸 구분이 없었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할 필요도 없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젊은 남녀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바로 절이었습니다. 절은 단순히 기도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젊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장소였어요. 고려에는 팔관회와 연등회라는 큰 축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통금도 풀렸습니다. 여자들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리로 나와 절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남자들을 만났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축제 기간에 만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쌍화점이라는 고려시대 노래를 아시나요?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더니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내 손목을 잡더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의 은밀한 만남을 노래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가게 주인이 아랍 상인이었다는 겁니다. 고려 사람들은 외국인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중매 결혼으로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았죠. 조선시대에는 결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며 여자는 평생 한 남자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달랐습니다. 중국 송나라 사신이 쓴 고려도경에는 고려 사람들은 혼인하기 전에 남녀가 관계를 맺어도 이를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 전 연애 경험이 있어도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결혼 후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거였지 과거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혼하면 보통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죠? 고려시대는 정반대였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갔어요. 이를 서류부가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처가살이죠. 고려시대에는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딸도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딸의 집도 딸의 재산이었어요. 신부는 자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안전했고 신랑은 장인 장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신부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신랑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조선시대처럼 낯선 시댁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이혼한 여자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죠.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됐고 과부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거나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그런데 고려는 달랐습니다. 이혼이 큰일이 아니었어요.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재혼입니다. 이혼한 여자나 과부가 재혼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충렬왕의 어머니인 정순왕후도 재혼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도 재혼했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고려 여자들은 재산이 있었으니까요. 이혼해도 자기 재산은 가져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했으니 재혼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서 할 수 있었죠. 조선 선비들이 없애려 했던 고려 노래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만전춘별사에는 더름 위에 댄잎자리를 깔고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는 구절이 나와요. 죽을 만큼 춥더라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죠. 가시리는 떠나가는 님을 붙잡는 노래입니다.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며 애원하다가도 가시려거든 가세요. 하지만 돌아오세요 라고 합니다. 정읍사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예요. 달이 밝았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라며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런 노래를 음란하다고 했어요. 감정이 너무 솔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랑 이야기를 없애고 충성과 도덕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노래에 더 마음이 끌리나요? 진짜 사람의 마음이 담긴 노래 아닐까요? 고려가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왜 조선은 정반대로 갔을까요? 첫째, 조선 건국 세력은 성리학을 믿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발전한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은 질서와 도덕을 중시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고려는 무질서한 나라였습니다. 둘째,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불교가 강했고 여자들도 힘이 있었죠. 새 권력자들은 불교를 억압하고 여자들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셋째, 재산 문제였습니다. 딸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면 가문 재산이 흩어지니까 아들에게만 주도록 바꿨어요. 여자들은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해졌고 결혼해서 약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지나니 우리는 그게 원래 전통인 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500년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려는 남녀가 비교적 평등했고 사랑도 자유로웠습니다. 둘째, 여자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넷째, 조선이 들어서면서 성리학과 함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만들어갈까요? 사랑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1000년 전 고려 사람들도 사랑했고 지금 우리도 사랑하죠. 고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요. 마음이 있다면 표현하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사랑했고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몰랐던 우리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인간다운 일이니까요.